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K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오스코텍에 대한 종목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가 본격적인 사이클이 아직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바이오 메가 사이클이 왔었던 코로나 상승장 때, 그때 평균적인 유동성 장세가 고객 예탁금이 한 70조에서 한 75조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거래량도 안 터졌는데도 지금 고객 예탁금이 73조에서 76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약간 빅테크 기업들 쉴까 할 때 또 유동성이 쏠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움직이기 쉬운 게 바이오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가 다시 한번 움직여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확실한, 모멘텀이 정확한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오스코텍을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약간 올라가다가 막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제 오스코텍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겁먹지 말고 지금 오히려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이 앞으로에 대한 멀티플을 얼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앞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은 오스코텍은 우리가 과거부터 렉나자에 대한 모멘텀 요것만 보더라도 저는 항상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격대가. 근데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랑 자회사인 제노스코, 얘네들이 로열티를 같이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죠. 최초적으로 물질을 개발을 한 게 제노스코고, 거기에 대한 모회사가 오스코텍이고, 그 물질을 이전해서 개발을 상용을 성공시킨 게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얘가 6, 오스코텍이 2, 제노스코가 2, 요런 식으로 로열티를 나눠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노스코가 오스코텍 자회사기 때문에 사실상 6대4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장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게 제노스코에 대한 지분을 100% 오스코텍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스코텍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오스코텍이 제노스코를 100% 자회사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에 대한 자회사가 가져가는 로열티도 지금 오스코텍으로 100% 귀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스코텍은 좀 더 편하게 양쪽에 들어오는 로열티를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도 추가적으로 오스코텍한테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오스코텍이 로열티를 분배하지 않고 100% 6대4에서 4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타날 수 있는 적정 주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스킵 없이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오스코텍이 제가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이 적정 주가를 가는 구간 동안에도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올라가다가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쉬고 올라가고 또 이런 식으로 쉬고 올라가고 무한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하고 여기서 또 수익 챙기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타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직접 100%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좋은 결과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 해당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비소라고 연락 한 통씩만 보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제 렉나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쉽게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비소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오스코텍에 대한 적정 주가와 앞으로에 대한 대응 방향이 궁금하신 분들이구나, 제가 이게 체크가 되면서 오스코텍 전용 소통방으로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 이 소통방으로 오시게 되면은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여기에 대한 타점 제가 직접 100% 다 무료로 100원 한 푼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비소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오스코텍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랭라자에 대한 로열티가 얼만큼 들어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랭라자랑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리브리반트. 리브리반트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 게 이 리브리반트가 SC 제형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SC 제형하면은 우리가 알테오젠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피하 주사로 제형 전환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SC 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은 리브리반트를 치료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피하 주사로 변형이 되면은 5분이면 치료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이 좋아지면은 리브리반트랑 랭라자를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는 치료제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27년도까지 8조 원 시장까지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8조 시장에서 10%에서 15% 정도 로열티를 받고 있는 유한양행의 캐파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리브리반트랑 랭라자 두 개 다 합쳤을 때 8조고, 그러면 여기서 한 50% 정도만 랭라자에 대한 주된 매출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출의 10%에서 15%, 요 정도로 보게 되는 건데, 사실은 5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대략적으로 50%로 잡고 로열티는 미니멈으로 10%로 잡아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한양행이 가져가는 로열티는 2,400억 정도, 그리고 오스코텍이 가져가는 로열티는 한 800억 정도, 1년이요 1년. 그리고 제노스코가 또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가 800억 정도, 요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100% 자회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1600억 정도에 대한 로열티가 들어온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1600억이라는 로열티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순이익이 얼만큼 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용이 되면 적정 주가는 얼만큼 될 것이냐, 요거를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대략적인 우리가 미래 가치에 대한 적정 주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드릴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EPS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600억이라는 로열티가 들어오면은 거의 세금 빼고는 그냥 순이익이에요. 얘네들이 뭐 따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서 한 75%가 순이익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오스코텍에 대한 순이익은 1200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행 주식 수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EPS가 되게 됩니다. 이 EPS는 뭐예요? 1600억이란 로열티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미래 가치에 대한 단기 순이익, 이거를 EPS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이 가지고 있는 상장된 주식 개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발행 주식 수가 3,825만 5,176주예요.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1,200억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래 가치의 EPS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3,136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업종퍼나 가이던스퍼, 요거는 이제 바이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대표적이고 이제 알테오젠이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가이던스 퍼 1년 뒤에 PER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50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도 그 정도에 대한 수치로 업종이랑 비슷한 대표적인 기업들의 업종, 이게 업종이 다 포함되면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스코텍이랑 동일선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로열티로 돈 버는 애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대표적으로 로열티로 돈 벌면서 미래 가이던스 PER이 한 50배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구했던 3136이라는 오스코텍에 대한 EPS 곱하기 미래 가이던스 퍼 평균적인 50배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적정 주가 50배에 대한 보통 바이오의 주당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는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1200억이라는 순수익의 EPS를 구했을 때에 대한 적정 주가 계산해 보게 되면은 156,8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 가치 2027년도에 로열티가 적정하게 들어왔을 때 거기는 평균 업계 수준으로 주가가 프리미엄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얘가 갈 수 있는 가격은 156,800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3배 이상이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스코텍은 요 정도 올랐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300%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좀 허무맹랑한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오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알테오 좀 볼게요. 300%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 지금 2023년도 하반기
2023년도 9월부터 몇 퍼센트 올랐냐면은 1125% 올랐습니다. 한국도 이게 가능해요. 특히나 바이오고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한 애들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스코텍은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왔다고 보면 돼요. 한번 올랐다가 쉴 때 여기서 겁먹고 판 사람들 많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한 2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오스코텍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쉽게 주지 않죠. 올라가다가 쉬고 올라가다가 쉬고 또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가 쉬고 올라가다 쉬고 또 올라가다 쉬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을 매수를 들어가고 RSI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과열 구간이 오면은 수익을 챙기면서 또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기회를 잡고 요것만 한다 하더라도 기회비용 플러스 기대 수익률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요거 하나만 홀딩을 해서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 요 종목 하나로 타점을 잡고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게 기대 수익률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빠르고 크게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타점을 100% 무료로 잡아 드린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비소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여기에 대한 적정 주가가 15만원. 근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근데 우리는 이 방향성을 잡고 2년이든 3년이든 트레이딩으로 매매 계속하면서 잠깐 쉬어갈 땐 다른 종목으로 또 사이클 돌리고 또 요게 타점 자리 다시 나온다 그러면 요거 또 매수 들어가고 요것만 반복해도 여러분들 한 2, 3년 동안은 수익을 좀 안전하게 꾸준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누가 잡아준다? 비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100% 무료로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영상 보시자마자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연락 주시고 구독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